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와, 미국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밀리다가 그저께랑 완전히 똑같은 양상으로 장 막판까지 계속 끌어올렸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정말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약간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역시 주가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뭐 이유와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다못해 기술적 반등이라도 저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4일 동안 생각보다 많이 올라줬거든요. 그래도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13,000대잖아요. 아직도 전고점이 16,000포인트 되었으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어제도 3대 증시 모두 올라줬고요. 다우존스 0.8%, 나스닥은 2%, S&P 500 1.2%.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아마 요즘에 제일 많이 올랐던 섹터가 에너지가 아닌가 싶은데 전쟁 이슈로 특히 수혜를 많이 봤었죠. 역시 영원한 건 없습니다. 뭐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계속 오르기만 할 것 같았던 에너지도 결국에는 힘이 빠지고요. 일시적으로 에너지에 몰렸던 돈이 지금 다시 빅테크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소모빌은 오히려 0.4% 하락했고 쉐보론만 0.8%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기술주와 반도체주들은 거의 다 큰 폭으로 올랐고요. 막상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한동안 정신없게 오르던 뭐 금융주들도 이제는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돌고 돕니다. 뭐 아직 하락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낀 게 있으실 겁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타이밍이 어긋나면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주와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크게 흔들려도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고 우직하게 버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테마주로 갈아탔다가 다시 돌아오면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타이밍이 어긋나서 갈아타자마자 여기서 손해보고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미 올라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익률과 최악의 수익률을 둘 다 그냥 피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붙어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붙어 있었거든요. 당연히 최고의 수익률은 거두지 못했죠. 하지만 최악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불과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3,000포인트 깨지게 생겼다고 막 영상으로 올렸던 것 같은데 어느새 3,400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10%가 넘게 올라버리죠. 아무래도 기술주인 나스닥과 반도체는 공통 분모가 많기 때문에 역시 나스닥과 비슷한 2% 상승해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댓글을 쭉 보는데 양혜숙님, 오빠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저도 방금 눈 떴는데 어제 밤보다 더 올랐어요. 진짜 TQQQ 미쳤네요. 최근 저점인 39달러에서 추매 못한 게 아깝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금 39달러 밑으로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TQQQ는 3배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반토막 날 수 있고요. 기회는 또 옵니다. 순간을 즐기시되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분명히 기회 또 올 수 있으니까요. 현금 보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이혜숙님이 또 대댓글로 심정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야, 이 댓글 보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넘어가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영상에 출연을 시켜드렸습니다. TQ 52달러에 250주. 평단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수량도 250주면 결코 적은 수량이 아니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6.2% 올라서 5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그럼 이제 양전이 되셨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도 마이너스고요. 평단가가 57.5달러 정도 됩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빨간색 이 박스로 표시한 부분에서 아마 제가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갔을 겁니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꽤나 많은 수익을 봤다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말겠지 하고 있는데 계속 4개월 내내 하락장 얻어맞았거든요. 순식간에 마이너스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나름 죽죽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스타일이
현금 보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평단가가 많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평단가가 57.5달러 정도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고요. 지금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7.66%가 찍혀 있네요. 제가 계좌를 이렇게 잘 확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간만에 열어봤는데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TQQQ에 투자를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신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TQQQ는 QQQ의 양의 3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QQQ는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 나스닥 100을 이루는 종목을 보면 98.5%가 미국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종목만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브로드컴, 코스트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시총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10기업만 합쳐도 5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세계적인 초우량주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TQQQ는 3배 레버리지라서 하락장에서 완전히 계좌가 녹아버린다. 심지어 횡보할 때도 계좌가 녹는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변동성이 크다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0년 경력의 카레소 출신이 시속 150km로 운전하는 것과 운전 경력이 한 달도 안 되는 초보 운전자가 50km로 운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50km로 늦게 달리고 있으니까 초보 운전자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차를 얼마나 잘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이런 컨트롤 능력에 따라서도 안정성이 많이 좌우가 될 겁니다. 천천히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안 나는 거 아니고 빨리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나는 거 아니거든요. 빨리 달려도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면 사고 안 날 수 있고요.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사이드미러 안 보고 백밀러 안 보고 교통 흐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변동성이 작은 한 배수라고 해도 실적 구리고 전망도 어둡다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TQQQ처럼 변동성은 매우 크지만 무려 기초지수가 나스닥 100입니다. 애플, 마소,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권을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는 말을 할 때 하락장만 가지고 예를 드는데 상승장도 예를 똑같이 들어야죠. 하락장에서 80%가 빠져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면 다음 상승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우량주와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을 봐도 TQQQ는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나스닥 100 시총 상위권에 포진된 애플, 마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각각 비교를 해봤는데 5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테슬라였고요. 무려 수익률이 1600%가 넘습니다. 그 다음 좋았던 게 엔비디아 약 900% 정도 나왔고 세 번째로 좋았던 게 TQQQ입니다. 633%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애플, 마소, 아마존, 구글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률은 TQQQ에 못 미쳤습니다. 약 200%에서 360%대까지. 이것도 꽤나 높은 수익률이긴 하지만 TQQQ보다는 한참 못 미치죠. TQQQ에는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5년 수익률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5년 동안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심지어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폭락,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폭락,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어진 양적 긴축,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렇게 큰 폭락장 3번을 연달아서 맞고 나서 수익률이 지금 630%인 겁니다. 거치식도 고점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우리는 안정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치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하락장에서 더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단가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리스크 크고 위험한 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기대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내가 확신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베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그냥 원금 100%다 날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금액입니다. 그냥 속쓰리고 끝나는 것과 큰일 나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TQQQ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라도 내가 원금을 100% 날렸을 때 내 인생에 큰일이 난다. 그런 돈으로는 애초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주식 투자를 사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혜롭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